20년 전에 개봉해서 전설이 된 영화, 몇 년 전에 개봉해서 전설이 된 영화, 아니 애니메이션,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설이 된 두 작품이 같은 날 한국에서 속편을 공개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그리고 슈퍼마리오 갤럭시. 과연 이 두 개의 속편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취향에 맞을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리기도 했지만 흥행도 당시 엄청나게 했었고, 흥행을 떠나서 그 자체로 아이콘이 된 영화란 말이죠. 미란다를 연기한 메릴 스트립을 그의 과거 작품들을 잘 모르던 젊은 관객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킨 작품이고요. 원래 인지도가 있었지만 앤 해서웨이라는 배우를 더욱 큰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이고요. 에밀리 블런트라는 배우의 글로벌 스타로의 여정, 그 초창기를 함께한 작품이고요. 아무도 몰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스탠리 투치라는 배우에게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영화였죠. 그런가 하면 슈퍼마리오 갤럭시 2023년 개봉해서 그야말로 전설이 된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 흥행 성적 플러스 최초로 10억 달러 돌파. 10억 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환율로 하면은 1점 몇 조가 되는 거예요. 그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운 작품.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먼저 개봉을 했어요. 반응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국내 개봉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라는 작품과 동시에 개봉을 하는 모양새가 됐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드린 대로 각자 다른 전설을 갖고 있는 작품이 같은 날 2편을 공개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저는 개봉일날 다 두 영화를 보고 왔고요. 지금 관객 스코어로는 개봉일 기준으로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15만 관객을 동원했고요. 슈퍼마리오 갤럭시가 6.3만 명을 동원하면서 2등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흥행 성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또 두 영화를 기대하시는 팬층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영화를 다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영화 중에 해외 먼저 개봉을 했었던 슈퍼마리오 갤럭시 얘기부터 해봅시다. 일단 이 영화의 좀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요즘 또 영화들이 이런 케이스가 은근히 있어요. 2, 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부제만 딱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야기의 연장이라기보다는 그 세계관의 그냥 다른 얘기야 이런 느낌으로 후속편이라는데 너무 갇히지 않으려는 선택 같아요. 그래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라고 나오지 않고 슈퍼마리오 갤럭시, 좀 흥미로웠고요. 내용을 살짝 세팅만 말씀해드리면은 1편에서 대활약을 했었던 피치 공주, 버섯 왕국의 지도자죠. 피치 공주님과 묘하게 닮은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하늘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버섯들이 아니라 별들을 다스리고 살아요. 근데 이분을 1편에서 마리오 형제에게 패배했던 쿠파의 아이죠. 쿠파 주니어가 납치합니다. 뭔가 이분을 데리고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때 이분이랑 같이 납치됐던 별 하나가 쿠파 주니어 우주선을 탈출하고요. 피치 공주와 마리오 형제가 있는 버섯 왕국으로 도망을 옵니다. 여기 불시착해서 이제 도움을 달라고 하고요. 마리오 형제와 피치 공주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기본 스토리인데 말씀드릴게요. 셋업, 스토리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영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당연히 보는데 이야기를 끌고 나가줘야 되니까 중요하죠. 근데 관객 입장에서 그걸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1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도 그랬거든요. 스토리가 분명히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다이나믹이 있어요. 근데 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작품도 스토리 자체가 우아한 영화는 아니었어요. 전체 이야기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갖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목표보다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 사고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렇게 잘 얽혀있는 느낌이에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된 느낌. 그러니까 정말 엄밀히 말하면은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스토리는 그냥 후룩 지나가요. 그래서 이 영화는 평론가분들이 갖고 계신 영화에 대한 평가의 전통적인 기준, 이걸 봤을 때는 절대 좋은 평을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태생적으로. 그럼에도 나에게는 이 영화가 통했다. 그게 슈퍼마리오 갤럭시였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분명히 꽤 있을 것 같다. 왜냐? 이 영화는 메타 인지가 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작품은 자기네 시리즈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요. 슈퍼마리오라는 IP를 가지고 와서 젤다의 전설에 링크와 젤다의 운명 이런 거 되는 어떤 대서사시를 만들 거야? 그건 아니잖아. 슈퍼마리오 자체가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게임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뭔가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 촘촘하게 쌓여져 있는 서사적 설계들, 이런 걸 보러 오진 않을 것 같아. 그걸 오히려 어설프게 했다가는 원작 게임을 즐겁게 한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마리오야 얘기 들을 것 같아. 그러니 우리는 마리오의 매력을 극강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하자. 그 게임을 하고 자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 그게 저는 1편의 목표였고 그 메타엔지를 통해 설정한 목표가 통했기 때문에 1편이 그 엄청난 흥행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 장점이 뭔지 알고 단점은 단점으로 그냥 인정하고 장점을 세게 만들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저에겐 통했다. 나에게는 이 장점이 영화에 있는 여러 단점들을 꽤나 잘 커버해줬다. 그 장점이란 무엇이냐? 일단 다 떠나서 마리오 안 하고 잘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보고 나서 좀 소화를 하면서 미니언즈 돌풍이 이런 거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리오 시리즈를 만든 이 제작사가 닌텐도와 그리고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스튜디오예요. 일루미네이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싱 시리즈 그리고 미니언즈 시리즈, 슈퍼배드 시리즈 이런 것들을 선사한 곳이거든요. 저는 이 슈퍼배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제 선입견이죠.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서 극장까지는 가지 않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상상 이상으로 시리즈가 계속 나고 거기서 파생된 미니언즈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정도가 정말 막 전 세계 그해 수익 탑 10에 오르내리고 이러는 거 보면서 저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거지? 영화를 본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뭐 대단하지 않대요. 근데 너무 그냥 귀엽대. 그래서 보러 간대. 그래서 그게 뭘까 궁금했었거든요. 아이가 아니라 어른도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번 작품 보고서 이런 거였을까 생각을 했어요. 귀여워요. 아 잠깐만요. 우리 PD님이 이거 편집하시다가 본인이 바로 미니언즈를 사랑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미니언즈를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거랑 마리오를 보는 거랑은 절대 다른 거라고 같지 않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미니언즈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저의 지나친 일반화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두 개는 다르대요. 참고하세요. 그럼 다시 저희는 영상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들을 통해서 쌓은 노하우를 정말 여기 잘 사용해서 캐릭터들 디자인부터 하는 행동부터 목소리 연기까지 귀여운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귀엽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가 정말 크고요. 플러스 아까부터 IP 얘기하고 있잖아요. IP를 떼고 얘기하면 귀엽다는 게 강한 매력이고요. IP를 더하면 귀여운데 그걸 뭐가 귀엽게 해주냐? 닌텐도 캐릭터들이 귀엽게 해줘요. 슈퍼마리오 형제가 있고 버섯 친구들 있고 피치 공주님 있고 쿠파 귀여워요. 거기에 세계 지형들, 갖가지 몬스터들, 심지어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죠. 요시까지. 저는 이 게임을 하진 않았는데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닌텐도 스위치로 나온 게임인데 이거 하신 분들은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여기서 더 얻어가시더라고요. 주변에 오디세이 한 사람들이 영화 보고 나서 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오디세이가 너무 많이 보여서 좋았다. 그분들에게는 무조건 킬러 타이틀이 될 거고요. 오디세이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닌텐도를 하면서 큰 분들, 닌텐도 세계관에 좀 익숙하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정말 궁극의 팬 서비스가 계속 있어요. 닌텐도 자체를 이 영화로 즐기실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강한 강점이죠. 계속 던져줘, 잊을만 하면. 근데 흥미로웠던 건 그것만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이 영화가 말씀드린 대로 서사적 어떤 대단한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을 계속 신경 쓰는데 귀여움, IP에 더해서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그래픽이 되게 좋았다고 느꼈어요. 되게 어떤 디테일들이 막 보일 때 보통 기대하는 3D 모습에서는 잘 표현하기 어려운 재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그 재질들이나 움직임을 할 때 그 부드러움을 이렇게 대박. 뭐야? 되게 잘했네? 0.몇 초간 넉넉히 본 적도 있었어요. 제가 뭐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제가 그렇게 느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관객인 저로서는 그런 거에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장해제되는 순간이 있었다. 그래픽이 그냥 좋아서.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화면 구성과 액션성까지 저는 괜찮았어요. 이 동선 짠 거, 그리고 화면 구성한 거. 이 영화 이렇게 보다가 막 지루할만 하면, 혹은 어떤 이야기에 어떤 허술함이 눈에 띌만 하면 그냥 때려놔요. 귀여운 거 보여주거나, 닌텐도의 어떤 치트키 써버리거나, 귀로 슈퍼마리오 익숙한 뭔가를 들려주거나, 그래픽이나 액션 뭐로 지루할 틈 없이 자꾸 보여줘. 그렇게 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겠어요. 아쉬운 점이 명확한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끌려가서 끝까지 보면 만족할 것이고, 보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닌텐도 그래픽 이런 거가 나를 자극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성의 스위치가 딱 켜져서 이 영화의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영화 재밌게 보고 있으면서도 진짜로 속으로 진짜 이렇게 가는구나. 뭐랄까 진짜 그냥 어떤 캐릭터의 선택이나 뭐 이야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아니야 나 이런 방향이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다른 캐릭터가 한두 마디 해요. 한두 마디 하니까 바로 그런가? 그래 뭐 이게 당연히 거기에 여백을 해석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가요. 관객에게 어떤 함께감에 뭘 선사한다기보다 우리 빨리 이거 방향 전환해야 돼요. 우리 다음 스텝 이거 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거 보여드린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훅훅훅 가요. 그래서 이게 거슬리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장편 애니메이션이 맞아? 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인지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즐겁게 귀엽게 보고 있으면서도 어느 포인트 딱 한 번 정도는 장점 하나만 밀어붙여서 가기에는 약간 러닝타임이 길긴 기네, 이 생각을 딱 한 번 한 순간이 있고요. 쇼폼 같은 거죠. 도파민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영화의 후반부에 어느 순간에는 뭐야 방금 그게 끝이었어? 그게 클라이막스였어? 라고 생각을 한 지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장점에 더 끌릴 뿐인지, 나는 이 영화의 단점에 더 반응할 것 같은 사람인지, 나는 이런 생각으로 봐야 되겠다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쿠키 영상은 2개가 있고요. 시리즈화의 야심이 당연히 이 영화에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다면 나오면서 야, 2편에서 이런 걸 이렇게까지 보여준다면 3편에서는 뭐가 더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재미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 정도 생각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얘기해봅시다. 작품 얘기하기 전에 간단히 어떤 느낌의 스토리인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편에서 그토록 원하던 저널리즘의 최전선에 있는 기자, 그 기자가 되고 싶었던 앤디는 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저널리즘 한복판에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와서 베테랑 기자가 됐고요. 자기 커리어 사상 가장 빛나는 어떤 업적을 이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확히 비슷한 시기에 자기 커리어의 최악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자기 커리어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앤디를 그렇게 열심히 괴롭혔고 나중엔 인정해줬던 런웨이라는 잡지의 미란다 편집장, 아직까지 런웨이를 잘 지키고 있었고요. 아직까지 편집장으로 잘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란다에게도 커리어적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미란다뿐만이 아니라 런웨이에도 지금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태예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앤디와 미란다가 어쩔 수 없이 힘을 합치게 된다. 이게 영화의 초반 기본 세팅이에요. 이러고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겠죠. 이건 하나 확실하게 합시다. 이 영화가 나올 때, 예고편이 공개될 때 이 영화는 1편의 그 전설, 그 아이코닉한 아우라를 넘어서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1편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으니까. 왜냐면 1편이 이 작품의 뭐 완성도 이런 걸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이 너무 크니까 2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2가 그 1편의 아우라를 넘어서진 못한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리뷰는 그 어쩔 수 없음을 감안하고 하는 거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분들도 1편을 넘어서려는 생각으로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1편에서 마무리됐던 이야기의 후속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1일차를 보고 나서 좀 반응들을 안 그래도 살펴봤는데 갈리는 모양새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았다, 심지어 1편부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동시에 너무 아쉬웠다 라는 의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랑 우리 채널 PD님도 이 영화의 요소에 대한 의견이 좀 꽤 갈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어떤 걸 기대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캐릭터들이 귀환하는 거,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반갑고 좋고, 이들과 나의 삶, 나의 사회생활에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선보이는 사회생활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화적 판타지 요소들 그 자체를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고요. 이 캐릭터들이 이왕 돌아왔고 이들이 워낙 더 대단한 스타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서사적으로 잘 짜여있는 휴먼 드라마를 보여주고 공감대 형성을 넘어선 강한 신념의 탐구까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아쉬움을 선사하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이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포인트들은 당연히 뭐 2편이 제작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주요 캐릭터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미란다, 앤디, 에밀리, 그리고 나이제, 뭐 심지어 친구인 릴리도 돌아오죠. 1편을 성공시켰던 주역들이 그대로 돌아오면서 그들을 보는 반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1편이 워낙 정말 많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키즈들을 생산했잖아요. 그분들이라면 알아볼 수밖에 없는 1편에 대한 오마주들, 자체 오마주가 여기저기 등장해요. 거기서 오는 반가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1편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전체의 스토리 흐름 혹은 어떤 대사들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1편을 보고서 1편 난 좋았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좀 찝찝했어, 요거를 대사를 통해서 맞아, 그거 뒤돌아보면 참 좀 그랬지? 라고 딱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적으로 메타인지가 되어 있다. 아까 슈퍼마리오 갤럭시가 본인들의 태생 자체를 메타인지로 잘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 작품은 1편을 바라본 관객들이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을 기대할지, 우리가 뭘 잘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메타인지가 여기도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요소 중에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보기 전에 보면 좋은 영상, 거기에 다룬 거랑 좀 직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보고 가시길 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흐른 만큼 달라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인물들이 현재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일까, 요거를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티저와 예고편을 통해서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진 대로 이미 자리 잡힌 디지털과 스트리밍의 흐름,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열풍, 이 급변하는 시대에 종이 기반의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이야기, 이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이야기에 녹아 있어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묘하게 공감대를 꽤 많이 형성하실 것 같고요. 특히나 미란다와 나이자 같은 경우에는 1편 기준에서도 이미 중견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심지어 2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으로 딱 나왔을 때는 이들이 작업을 하는 방식, 이들이 하는 대사 하나하나에 꽤나 오랜 전통적 시각, 전통적 업계의 접근, 이걸 대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게 굉장히 어울리죠, 그 캐릭터와. 그래서 그냥 미란다 혹은 나이젤의 어떤 모습에 그 정도 커리어나 나이대에 도달하지 못한 분이라도 짠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꼭 그 종이 관련된 업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1편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당연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1편이 뉴비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얘기였다면 이거는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 뭐 나도 어느새 뉴비가 아니네, 나 이제 베테랑인가? 이 고민되는 사람들. 근데 내가 베테랑이 될 때까지 익숙했던 세상과 지금 내 입장에서 맞이해야 되는 세상이 너무 다를 때 이 간극 앞에서 고민하는 분들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도 녹아났기 때문에 공감대가 확 오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인 아쉬운 점이 있었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전체 서사로 봤을 때, 이야기 흐름으로 봤을 때 촘촘하게 설계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의 주관으로 봤을 때에는 전개가 굉장히 좀 편하게 지나가거나 혹은 어떤 갈등의 해소가 그냥 이렇게 해결하기로 한 거야? 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캐릭터 해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전체 흐름을 위해서 저는 약간 희생당한 캐릭터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편한 전개 연장선의 말일 수도 있겠는데 1편을 너무너무 많이 봐서 1편의 호흡 자체에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세대라고 하면은 그 당시 영화의 전개에 익숙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호흡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조금 전에 슈퍼마리오 갤럭시 얘기할 때도 전개의 빠름, 뻔뻔함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분명히 다르지만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저도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반복을 해서 그냥 깨닫게 됐는데 요즘 영화의 트렌드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 한 장면에 내가 감정적으로 깊게 공감하고 아직 빠져들기 전에 이 장면이 끝나요. 모든 게 정말 빨라지고 쇼폼이 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영화에도 이 편집 호흡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모든 사건 사고들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호흡적인 측면에서는 좀 빠른 거 아닌가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사실 이번 영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아쉬웠다 좋았다 이 포인트들도 있겠지만 개봉 전부터 지금 인터넷에 꽤나 시끌시끌하게 오르내린 이슈가 있어요. 동양인 묘사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인종차별이다 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영어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의견을 표출하고 계세요. 영화 홍보를 위해서 잠깐 등장한 클립이 있었는데 한 젊은 직원이 등장합니다. 앤디의 바로 아래에서 일하게 될 사람인데 이분이 동양인인데 이분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는 어떤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서구권 문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부터 시작해서 옷 스타일, 이분이 하는 대사, 짧은 클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가 있지 않냐라는 이슈가 꽤 있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봐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영화가 조금 안일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캐릭터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영화에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이제 끝까지 다 봤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알겠어요, 이 캐릭터로. 근데 하려고 했던 목표와 별개로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고 고민을 조금 더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역시 개인 의견이지만 그거보다 더 걸렸던 거는 그 해당 캐릭터가 아니고요. 이 영화에 다른 동양인 캐릭터들도 있어요. 거기에 좀 더 부주의함이 개인적으로는 보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요즘은 이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폭넓게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한 시대 정도만 전으로 가서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좁게 쓰이고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영화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관해서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말하는 분도 있을 거는 같은데,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그러죠. 선입견, 특정 인종, 특정 문화에 대한 1차원적인 접근, 뿌리 깊게 박혀있는 편향된 생각, 요 스테레오타입은 영화에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인종차별로까지 보인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또 동양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떤 순간순간에 그게 인종이 되었든 어떤 대사가 되었든 테마가 되었든 뭔가를 굉장히 고심한 흔적, 그리고 그 고심한 흔적을 사람들이 알아채줬으면 하는 노력들, 그 노력들이 조금 튀게 눈에 보일 때가 있었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튀는 선택들과 별개로 그렇게 할 건데 왜 여기는 좀 이렇게 좀 아니랬지?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묘사했지? 라고 보이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혹은 그 방향의 정도가, 속도가 조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영화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슈퍼마리오 갤럭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각자의 방식으로 전설이 된 영화의 두 가지 속편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둘 중 한 영화를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혹은 두 영화를 다 볼 생각이었던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봤다면 어떤 느낌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